그렇지 않나요? 네. 누가 뭐 목사가 될지 스님이 될지 뭐 배우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이랑 이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추가로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평소에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뭘 또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연극하거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연극의 이해 수업 필수 교양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몰라요. 연극의 이해 필수 과목인가요? 그 중 하나인가요? 그럼 아마 영철 씨는 영화 만드셨으니까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연극하거나 영상물 제작하는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연극에 의해 그 교양이어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물론 단위 엑스트라 A 막 이런 거, 마을 여인 1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냥 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진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엑스트라 1이고 마을 여인이 뭐 1이고 이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한마디만 자 이걸 가져가 이런 거 한마디만 하고 나와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나가면 앞에 무대 앞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내가 몰입을 하지 않으면 이쪽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연극은 망한 연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려면 굉장히 감정이입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의상까지 형상하진 않겠죠. 극예술 연구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뭐 그냥 뭐 학교에서 수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내가 이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 의상이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이제 연극을 하시긴 되겠죠. 그리고 무대 장치도 이렇게 이게 사실은 그리고 무대 장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더 상상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화려한 무대 장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막 의자 갖다 놓고 이게 엘리베이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다차원적으로 상상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떤 변형적 사고를 좀 극명하게 드러내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례가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실 때 한번 학교에서 연극하는 그런 동호회들 많으니까 가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싸잖아요, 다른 연극보다. 네. 그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례를 제가 넣은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예시만 좀 찾았는데 프로그래밍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기 프로그래밍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조교 선생님은 해당이 안 되는데 선생님 프로시잖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안 해보 이거 아마 오른쪽에 있는 거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저는 사실 회사 다닐 때 비슷한 그런 유머가 좀 유행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퍼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으세요? 이거 뭔 얘기일까요? 지금 황현상 씨 되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엄청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네, 뭔 얘기일까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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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게 사실은 이렇게 꽉 막히게 답답하게 굴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네, 말로 이렇게 내뱉는 거하고 조금 다른 과정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조교 선생님이 또 따로 개인 과외를 해주시고 있네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추상 언어로 그리고 그 언어를 또 다시 변형시킨다. 지금 다 깨달아고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쇼핑하러 갈 때 우유 하나 사와. 계란 있으면 6개 사. 계란 있으면 계란 6개 사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생략된 거를 그냥 빼는 거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유 하나 사와. 계란이 있으면 계란이 있는가? 네. 그럼 계란이 있으면 우유를 6개 구입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짜면 그래도 아래 이제 두 번째 거 이쪽은 좀 이해되잖아요. 그래도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지 프로그래밍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한다. 근데 이렇게 작업들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걸 왜 보여드렸냐 하면은 사실은 되게 뛰어난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이걸 놓고 되게 고민을 하는 거죠. 이분은 사실은 그렇게 이 남편분은 그렇게까지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아닌 거예요. 이걸 놓고 그냥 뱉어놓은 날 언어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추상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뛰어난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바로 이쪽으로 안 탄다는 거죠. 그냥 바로 가가지고 쇼핑 가서 그냥 계란이 있는가 하고 우유 6개 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되게 사고의 변형 그 과정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뛰어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특출난 점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냥 예시로 가지고 온 거고요. 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래밍 뭐하러 해요?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신기해서 이제 사례 그 동영상까지 넣었는데요. 이건 뭐
마찬가지로 이분도 좀 예술가인데 이분 그 이력을 보니까 아티스트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이언티스트 뭐 이렇게 다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연이 좀 신기해서 구경 좀 하시라고. 클라이맥스를 못 참는 병이 있어서 넘겨봤어요. 그래서 연 되게 엄청 크게 만들었죠. 보니까 저번에 그 저번 시간에 텐스 그리팅가 그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자료 보셨어요? 그렇게 위로 쌓아 올라와가지고 엄청 높이 쌓아놨던 그런 작품 보셨을 건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보통 연 날린다고 생각하면 사가지고 날리죠. 누가 조립하고 그래요. 사가지고 날리고 이제 되게 그냥 보이는 데까지만 날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되게 그 정도로 신기한다 한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케치를 하고 되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보시면 거의 막 위에서 비행기 타고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그런 사고의 도구를 사용해서 생각의 변형을 했다라는 사례로 하나를 더 보여드렸어요. 근데 뒤로 가니까 좀 졸리네요, 이것도. 그래서 사례가 다 끝났고 저희 이제 강의 자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 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배웠던 그런 생각 도구들 지금 다 조금씩 몸에 어떻게 보면 체화가 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 수업이 되게 표현력이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연극하시는 걸 깜짝 놀랐는데 네, 앞에 막 냉장고를 표현하는데 너무 놀랐는데 네, 그런 것들 이제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막 유추 같은 거는 사실은 앉아서도 많이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유추 같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이게 이거랑 비슷해라고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사실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이제 뭐 바디 띵킹이라든가 이런 좀 생소한 도구들 그런 것도 해답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할 때 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 도구들끼리 따로따로 놀면 안 되겠죠. 그냥 과제하려고 우리 바디팅킹 그냥 이렇게 해보고 치우자 이거 그냥 몸 좀 움직여보고 치우자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찾고 싶은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적합하게 이제 사용을 하면 그러면 다른 생각 도구에 나온 결과라던가 그 다른 생각 도구의 작용이라던가 그 다른 생각 도구들에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리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들을 가리켜서 변형 혹은 변형적 사고라고 부른다라고 다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 패턴을 드러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결돼서 통찰적인 사고를 하시라라는 내용이었고요. 크리에이티브 엑서사이즈. 네. 언제부턴가 이게 개인 과제가 아닌 것처럼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두 개가 나가실 거예요. 본인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생각해보자라는 게 이제 둘 다예요. 둘 다인데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 생각하시면 되고 뭐 개인적인 문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취업일 수도 있고 뭐 취업이 아니면 뭐 여자 남자친구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진로 문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사소한 문제여도 좋고 다 상관없거든요. 문제를 생각해보고 원인이 뭔지 분석해보고 해답을 생각해볼 때에 있어서 이제 앞서 배웠던 생각 도구들 활용을 해서 지금 배운 그 강의 과제 그 강의 안에 따라서 트랜스포밍 사고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이제 해결책을 내보자라는 걸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패니언 디바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생각해보고 성공해. 지금까지 사실은 조금 약간 팀 과제도 그렇고 여기서 하는 팀 컴패니언 디바이스 그 개인 과제도 그렇고 그래도 자기가 낸 아이디어니까 좀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셨잖아요. 약간 잘 될 거야. 애플이고 뭐고 우리가 다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다 고민 많이 하신 거 알고 있고요. 네. 굉장히 기사에서도 많이 이번 기사가 약간 좀 그런 고민했던 거를 좀 많이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는데 조금 그래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최종 발표 전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분석해보고 해답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팀끼리 사실은 모여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인 과제긴 한데 같은 문제를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게 트랜스포밍한 사고인데 사실은 조금 그냥 막연하게 딱 던지면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사이언티픽한 방법이랑 테크놀로지컬한 방법이랑 아티스틱한 방법을 한 번씩 활용해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안 된다고 해도 하셔야 돼요. 교수님이 내신 과제니까요. 네, 한 번씩은 활용해서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표현하시는 방법이 됐든 아니면 구상을 할 때 나는 이런 걸 활용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사이언티픽하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수 있는 형태로 과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강의는 그래서 제가 5분 일찍 끝내드렸는데 질문이 네 장영윤 씨 있으시네요. 네. 네, 이제 팀 과제는 끝나셨습니다. 네. 네네. 아니요, 개인 과제 하나는 화요일. 네네네. 지금, 그니까, 이 과제 두 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번에 내드렸던 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강의가 다 개인 과제인 걸로, 그러니까 개인 과제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황현상 씨 질문. 네네. 네. 네네네네. 그렇게 돼. 네. 그리고 저 질문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또 공지 아까 못 드린 것 같아 드리면 원래 성적 평가 방식 관해서 오늘 원래 교수님이랑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시기로 했는데 교수님 못 오셔서 그건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얘기하신다 그랬고요. 다른 분 질문 아까 민원준 씨. 예. 이거요? 아니 이거 그냥 원래대로 똑같이 원래도 개인 발표 그 개인 과제 하실 때 개인 완전히 개인에 국한된 과제가 있고 컴패니언 디바이스에 국한된 과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건 그냥 똑같이 하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게 조금 문제를 생각해보고 이거니까 그냥 하실 때 같이 모여서 고민해봐도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 드린 거고요. 이걸 뭐 과제 내시는 걸 바꾸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전에 개인 과제 하셨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예, 소망 씨. 네. 네네네. 네네네. 마찬가지. 그게 바뀌진 않아요. 네. 이종서 씨. 네. 둘 다. 네. 둘. 그러니까 이게 6개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딱딱딱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별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보시면 문제를 밝히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 생각하는 게 이게 세 가지 스텝이에요. 그 세 가지 스텝에서 한 번씩 활용해 보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꽉꽉꽉 표 채워서 하실 그런 성격의 과제는 아니고요. 그런 성격의 수업도 아니고 잘 활용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적어드린 거예요. 똑같은 스텝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 생각하고 문제 분석하고 문제 해답 생각하는 그 똑같은. 네, 그게 기에서 똑같은 거. 개인에서도. 네, 개인에서도. 네. 두 개가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문제를 찾는 대상이 나 자신의 문제냐 아니면 컴패니언 디바이스냐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 네. 그 사례가 아까 방법이 나왔냐? 방법이 나왔냐고 하시는 거구나. 네. 방법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 방법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가 지금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교재를 보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없어요. 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그럼 슬라이드 노트나 아니면 다른 거에다가 넣어서 PDF를 만들어 드리든지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참고로. 근데 어차피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그거를 지금까지 개인 과제 하실 때 다 그랬잖아요. 어떤 정답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건 충분히 과학적이야, 이건 충분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좀 말이 많아가지고 이번 과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번에도 아시듯이 이제 평가는 내냐 안 내냐예요. 그러니까 참 본인이 생각하실 때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일찍 끝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